네, 다음 순서는요, 김만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배형이라는 말이 이름에 입에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언제 초반에는 제가 만배형이란 말을 많이 썼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글쎄, 뭐, 그분들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하죠. 예.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그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어떤 정관계 로비를 이 기자 신분을 통해서 또는 기자로서 이렇게 얻어낸 취재원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참 좀 안 됐더라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깝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좀 그래도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사실 이럴 때 좀 남몰래 좀 갚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신세를 안 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하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검사들도 그렇고요. 이 언론들도 그렇고요. 이 만배영한테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만배영한테 신세진 검사 기자 한둘이 아닐 텐데 니들 정말 너무한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너무해요. 너무해. 아, 참. 글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판할 거 비판하고 지적할 거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아야지. 이 정도는 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한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분명히 빚을 지고 신세를 졌는데, 이런 식으로 갚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니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은요. 아, 그냥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몰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검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김만배 너 죽어라. 차라리 너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김만배 씨가 석방되던 날입니다. 조선일보는 김만배하고 추격전을 벌였어요. 시속 140km로 쫓아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자, 김만배 석방 후 기자들 시속 140km 추격전 10분간 골목 마라톤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따라오니까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지인 집으로 갔다고. 그것도 빨리 가려. 그래서 빨리 좀 가보려고 140km를 밟고 아주 빨리 갔어. 근데 그걸 굳이 쫓아가. 그래가지고 길 밖에 내렸어.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그걸 또 쫓아가.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 석방되는 날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걸 누가 했냐고요? 조선일보 애들이 했죠. 조선일보 애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참. 아니, 조선일보가 한동훈 취재한 더 탐사에 대해서 뭐 온갖 욕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스토커라는 지들이 더 스토커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스토커는 얘들이잖아. 그리고 한동훈은 장관이잖아요. 김만배는 그 장관은 아니잖아, 적어도. 근데 김만배를 잡으러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쫓아 뛰어가고 이거는 스토커 짓 아닌가요? 더군다나 TV조선, 조선일보 만배영한테 빚이 있어. 신세 졌다고. 이러는 거 아니지. 예?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김만배라는 사람,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와중에도 정말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예. 자존심 정말 세고,
이 와중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지금 상태는 자 봐요. 이렇게 당당하던 사람이에요. 온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으면서도 이 걸음걸이 보세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해를 했어요. 지금 목과 가슴, 폐에 자상, 그러니까 찔린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칼로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모두 3차례 이상 자해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중상이라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해요. 지금 위중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위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무리 대충 찔렸어도요, 칼로 목, 가슴, 이 폐를 이렇게 찔렀으면 건강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정상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언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김만배 비교적 또렷하게 대답했다. 119가 출동했는데 비교적 또렷하게 대답했다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네 목 한번 찔러볼래? 네 가슴 한번 찔러볼래? 폐까지 한번 찔려볼래? 생명에 지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중상인지 아닌지. 어떻게든 간에 비교적 또렷하게 대답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마치 김만배가 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돼? 기자들이 이래도 돼요? 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잠시 멈춰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몰아갑니까? 이거는 정말 악마가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하나같이 이렇게 악마화되어 있습니다. 좌영길이 인마는 내가 기자들을 악마화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꼴을 한 바라고 이게 다 법조 기자들 아니냐? 법조 기자들 니들 솔직히 말해서 만병한테 다 신세 안 진 사람 있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 니들 그런 것도 악마가 아니야? 야 좌영길 악마 아니야? 니들 악마 아니야? 진짜 못됐다. 정말 못됐다 니들. 고개가 잘잘 흔들어진다. 도대체 남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니들의 피해나 니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크지만 남의 아픔이나 남의 슬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니가 잘못한 거는 괜찮고 남이 잘못한 거는 꼬투리 잡아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 악마인 거야. 아유 참. 제가 만배영 얘기를 왜 하느냐. 만배영한테 신세 안 진 검사, 신세 안 진 기자, 아니 만배영한테 신세 진 검사, 신세 진 기자 상당히 많다. 한둘이 아니에요. 일단 이 책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BBK 취재 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배영이 쓴 책이에요. 물론 만배영이 지가 안 썼다고 얘기하지. 뭐 다 쓴 건 아니지. 사실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썼지. 여하튼 BBK 취재 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김만배라는 사람이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김만배예요. 여하튼 이 책을 썼어. 이 책의 내용이 뭐다? BBK는 김경준의 사기극이고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명박 특검 해가지고 이명박 다시 BBK 때문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결국 보면은 BBK 수사는 잘못된 게 확인이 됐죠. 하지만 만배영은 이 BBK 취재 파일을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동안 BBK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반박 자료로 이 만배영의 책을 아주 애용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애용했어요. 뭐 최재경 검사장 같은 경우에 BBK 그 주임 검사였잖아요. 그 밖에 다른 뭐 여러 특수부 검사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이 BBK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김만배 기자가 쓴 BBK 취재 파일 읽어봤냐고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당시 민주당 야권의 비판을 무마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써먹었어요. 만병한테 검찰 빚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크로비스타의 기자들이라는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악성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이런 걸 했다. 그래서 기자 누구가 모였다. 뭐 그런 보도도 보셨고 그런 뭐 소문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의 기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아크로비스타의 기자들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김만배였어요. 만배형이었어요. 그럼 윤석열 신세 안 졌다고 말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BBK 검사들 대부분 특수통이에요. 신세 안 졌다고 말 못해요. 최동호 검찰총장 신세 졌어요. 예,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만배형한테 그 50억 클럽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 예? 신세 안 졌다고 말 못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몰아세워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남욱도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가 많다고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자, 일단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진짜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김만배 기자한테 신세를 진 검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하는 기자가 검사한테 술 사는 경우 그건 김만배밖에 없어요. 진짜 뭐 보통 검사들이 기자한테 술을 사는 경우는 있지만 야 나도 형도 술 살 수 있어 가자 내가 더 진하게 살게 라고 해서 함께 갔던 검사도 꽤 많은 걸로 압니다. 이 돈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신세진 검사 많고요. 밥이나 술을 얻어먹은 거 검사든 기자든 상당히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김만배 기자는 법조 기자단의 숨은 실력자로 행세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새로 기자단에 가입을 하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만배영 찾아가야 돼.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꼭 인사를 해야 돼.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제가 파이낸셜 뉴스 있을 때도 그렇고 아시아 경제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기자단에 진입을 못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돼. 그러면 누구를 찾아간다? 만배영 찾아갔다고. 만배영 찾아가서 만배영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좀 이번에 도와주세요. 많이 했어요. 진짜 법조 기자단의 숨은 실력자야. 근데 이 형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자단에 자주 나오느냐? 법원 검찰청에 자주 나오느냐? 자주 안 나와. 나와도 어쩌다 휙 왔다 휙 하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숨은 실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뿌리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이나 밥 안 얻어먹은 기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같이 골프 치고 한 가지 포함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머니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봉합수수로 안정 찾았다고? 야, 참. 야, 이거 진짜 머니투데이 누가 그러면 안 되지.
진짜로 머니투데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요, 뉴시스, 뉴스원, TV조선 얘네들도 만배영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조선, 니들 그러면 안 되지. 니들 기자단 가입할 때 만배영 도움 없었으면 가입됐을 것 같아? 솔직히 니들 첫 번째 한번 투표에서 떨어졌었잖아. 근데 그날 바로 다시 회의 열어가지고 붙여준 거 아니야. 그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 누가 만들어줬게? 만병이 있으니까 만들어준 거 아니야. 뉴시스, 뉴스원, 니들 생전 못 들어갈 거 만병이 내어준 거잖아. 어? 뉴시스, 니들 몇 번에 걸쳐서 떨어졌잖아. 10년 걸쳐서 넘어졌, 그 기자단, 출입 기자단 투표에서 떨어졌었잖아. 근데 누가 넣어줬어? 만병이 넣어줬잖아. 근데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어? 진짜요, 여러분. 법조 기자단에 가입을 하려면 만배형의 OK 이거 없이는요 절대로 못 가입을 못했어요. 못해요, 못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머니투데이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불교 방송이랑 같이 가입을 했어요. 그때 불교 방송이 먼저 가입을 했는데 불교 방송이 먼저 기자단에 가입을 하고 머니투데이는 기자단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불교 방송만 이게 출입이 허가가 됐는데 만병이 나 기자실에 불 질러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약간 행패 비슷하게 부려가지고 그래서 머니투데이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병이 기자들한테 엄청 많이 잘했어. 많이 뿌렸어, 진짜 많이 뿌렸어. 그래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제 실제 기자단의 그 실세가 된 거예요. 그럼 머니투데이가 어떻게 기자단 실세가 될 수 있겠냐고, 그걸 오래되지도 않은 신문사인데, 그 만배영 덕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니투데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TV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네들 기자단 가입이 힘들었어요. 누가 가입시켜준 거다? 만배영이 해준 거야. 그런데 세상에 만배영 쫓아가서 140km를 쫓아가고, 만배영이 내려가지고 뛰어가는 거 따라 뛰어가고,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거는 신세를 안 졌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저는 참 세상 인심 참 고약합니다. 특히 TV조선이 기사 쓴 거 보세요. 김만배 새벽에 자해하고 하루 종일 직접 운전? 마치 연극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들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는데, TV조선 기자단 가입하는데 만배영 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줄 알아? 근데 진짜, 정말, 얘들 이러면 안 돼, 진짜. 진짜, 세상 인심 고약하지 않습니까? 야, 참, 사실, 만배영을 힘들게 만드는 거는 뭐 검사들도 있겠지만 이런 애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참 세상 인심 고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TV조선은요, TV조선하고 채널A는 사실 기자단 가입이 잘 안 됐어요. 종편 3사, JTBC, TV조선, 채널A, 여기가 이제 사실 이 종편 3사가 기자단 가입이 되게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기자단 가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JTBC가 먼저 기자단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TV조선하고 채널A가 기자단 진입을 신청을 해요. 근데 첫 번째는 떨어졌어. 첫 번째 투표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투표 떨어졌는데 그날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붙여줘요. 그 아무도 못해. 그렇게는 아무도 못합니다. 누구만 가능하다? 김만배니까 가능한 거예요. 김만배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해줬어. 4.4.5입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해줬어.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참, 제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일단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김만배가 쇼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일단 김만배가 일단 상태를 한번 볼게요. 상태가 목이랑 가슴이랑 이 폐를 3번을 찔렀고요. 되게 출혈이 많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좀 적어도 그 쇼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해할 때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쉽게 그 자해를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만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상처만 입는 상황치고는 상당히 상처를 많이 냈고 깊이 낸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봐, TV조선 얘네들 봐요. 마치 김만배가 쇼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기자가 다 김만배 쇼 한다라고 써도요. TV조선하고 머니투데이는 그렇게 쓰면 안 돼. 뉴스원, 뉴시스 다 머니투데이 자회사들이잖아요. 계열사들이잖아요. 니들은 그렇게 쓰면 안 돼. 니들 진짜 만배형이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었는데 아니들 진짜 뭐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야, 사람 참 그냥 고약합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김만배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일단 김만배라는 사람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존심 되게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다라고 한번 얘기하면 잘 뒤집지 않아요. 정말 사정 변경,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 없으면 그렇게 쉽게 입장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압박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말을 바꿀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존심에 그런 거 허용을 안 해. 그런데 검찰은 계속해서 입장 바꾸라고 압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김만배만 압박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다? 야, 그럼 내가 확 죽어버려야겠구나 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성렬이는 내 카드 한 장이면 끝장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 아크로비스타의 기자들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김만배를 비롯한 몇몇의 기자들이 아크로비스타에 모여가지고 윤석열의 그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꿍짝꿍짝 했었다라는 거. 그 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건데 아직 그게 확인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당장 만배가 딱 돌아가지고 만배형이 나와가지고 야, 나 그거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아마 이거 엄청난 파문이일걸요. 만배형이 가지고 있는 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를 뭐 직접 그렇다고 해도 만배형이 또 그걸 직접 공개할 사람은 또 안 돼. 못돼. 그런 사람은 아니야 또. 웬만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윤석열한테 경고 사인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검찰한테 경고 사인은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명히 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검찰이 여기에서 김만배에 대한 압박을 멈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검찰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김만배 기자를 압박하는 행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한동안은 분명히 김만배와 검찰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그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뒤로 미뤄지느냐?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저기 그 이대준 씨 사건,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습 사건, 피살 사건, 이 사건에서 사실 서욱 전 국정원장이나 김홍희 그 해경청장이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그 수사는 더 못하는 거야.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또 기소를 또 구속을 또 하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기소까지 합니다. 결국 뭐하냐? 검찰은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지만 할 건 다 한다. 지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아직까지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거 한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도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은 독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한편으로 고무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무가 됐느냐?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아, 세게 나가면은 오히려 잘 되는구나. 세게 나갈 때 우리 지지율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밀어붙여. 이재명 야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라는 식으로 밀고 갈 겁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생각이에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한 서너 번 칠 거예요. 나올 때까지 칠 거예요. 근데 보통 3번 이상 치게 되면은 법원이 안 내줄래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은 주구장창 지금부터 어떻게든 간에 잡아넣기 위한 작전을 쓸 겁니다. 김만배를 빼고서라도 김만배 진술 부분을 빼더라도 다른 걸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뭐 하려고 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 의원을 감옥에 안 보내려고 하려면, 이재명을 지키려면은 뭘 해야 된다? 지금 바로 지금부터 사실 검찰이라든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지금 항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법원에 솔직히 몰려가야 돼. 지금 검사들이 이 난리를 칠 수 있는 게 그냥 판사들이 그냥 도장을 그냥 뭐 검사들이 갖고 온데 도장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법원도 압박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우리가 니들 감시하고 있다. 니들 똑바로 안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뭐 촛불 집회 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거는 서초동에 몰려가야 되는 걸 겁니다. 지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의원 빼고 나면은 누가 이 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있겠어요? 없어요. 국민들의 민중의 피는 끓어오르는데 그 끓어오르는 피를 하나로 결집시켜줘. 표로 모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정권을 한동훈한테 넘겨주려면 이재명 같이 아주 막강한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비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목에 상처로 피가 폐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폐에 상처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폐까지 그러니까 가슴 부위를 찔렀어요. 목과 가슴 부위를 찔렀어요. 단순히 폐에 피가 들어간 수준은 아닙니다. 예. 자, 참,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자꾸 쓰시는 분이 계신 모양이죠. 예.
참. 참 답답하네요. 예. 자, 여튼 네,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더 할 얘기가 더 많긴 한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오늘 좀 해야 될 얘기가 좀 더 있으니까 좀 마저 다 하고 뭐 끝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